아두이노 키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구성품 중에서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빵판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꼽혀 있죠. 이게 바로 브레드보드고, 아두이노 실드가 그렇게 많은 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전류도 많아봐야 이제 3개 정도 이제 쓸 수가 있고, 이제 디지털 핀은 한 13개 정도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할 수 있게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그리고 배선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브레드보드로 하면. 근데 이제 이 브레드보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뜯어보면 아래에는 이렇게 뭔가 되어 있습니다. 핀이 들어가 있는데, 한 브레드보드 라인은 같은 선을 공유를 하게 돼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브레드보드에 배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핀은 어떻게 생겼냐면 집게처럼 생겼어요. 그 아두이노 핀을 이렇게 꼽으면은 이 집게처럼 생긴 모양에 쏙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바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핀을 이용해서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그 좌측에는 이제 그 양극과 음극을 따로 이제 흐르게 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그 핀들을 다시 그 배열을 할 수 있게끔 큰 핀도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작은 핀을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모터가 돌아갈 때는 굉장히 큰 전류와 이제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두이노에서 공급하는 전류와 전압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승합을 해서 모터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자 할 때는 모터 드라이버, 모터 컨트롤러라는 거를 이제 쓰게 돼요. 저희는 이제 이 L9110S라고 하는 모터 드라이버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블루투스 모듈이고요. 블루투스 모듈은 이 윗부분이 상단이 이제 안테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 통해서 블루투스 통신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을 따라서 그 배선을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코딩을 좀 들어갈게요. 아두이노 코딩은 그 아두이노 ID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 ID가 뭐냐면은 인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걸로 개발 통합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컴파일 환경이라든지 언어 랭귀지라든지 신텍스라든지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ID 키 그 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아두이노를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c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두이노 그 소프트웨어를 받습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상단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걸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어떤 거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뭐 맥 버전이 있고 윈도우 버전이 있고 리눅스 버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 기준으로 강의 자료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설치를 이제 합니다. 다운을 받으면 그냥 기본 설치 하시면 돼요. 기본 설치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치를 하셔서 보면 이제 ID 툴이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아두이노 ID 툴킷을 확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제 소스가 동작하는 게 맞는지, 정상 동작하는지 보는 건데,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언어를 가지고 코딩을 하잖아요. 기계는 사실 이 코드를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셋업인지 뭐 루프를 돌아가는지 포문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인간의 언어를 번역을 하는 행위를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바로 이 확인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업로드인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컴파일을 통해서 이게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아두이노 보드로 올리는 행위를 업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실 버튼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버튼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버튼은 새로운 파일을 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열기와 저장 버튼이에요. 이 저장했던 스케치 파일을 열거나 이제 예제 파일을 열 때 이 열기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시고, 아니면은 스케치 파일을 저장할 때도 그 네 번째 아이콘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그 시리얼 모니터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를 딱 열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잘 모를 때 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메시지 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에러가 났다면 어디 부분에 어떤 에러가 났는지 이 메시지 창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창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IDE 키트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서 어떤 라인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그 에러가 났습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창에서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에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메시지 창에 나와 있는 버그 리포트를 보시면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IDE 키트를 이제 살펴보셨고, 이제 아마 이런 형태로 컴파일을 진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업로드와 다운로드도 진행하실 거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했을 때 툴 메뉴에 보시면은 보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이 툴이
아이디 키트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보드는 아두이노 그냥 일반 보드예요. 그냥 우노 보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봤을 때 쥐니노 우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시죠. 아두이노는 뭐 다양하게 있긴 한데 저희는 그냥 통상적인 그냥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노 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포트에 보시면 어떤 시리얼로 통신을 하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활성화된 포트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선택하셨다면은 뒤쪽에 보시면 아두이노, 뭐 쥐니노 우노라고 하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아두이노 그냥 우노 보드 이렇게 표기는 이제 보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에 표기가 될 거예요.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아이디 키트를 통해서 컴파일해서 업로드할 준비가 다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 어떻게 짜는지 아이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두이노 기본 구조는 셋업과 루프 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필수 함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셋업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초기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루프에서 반복 동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동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루프는 영어로 이제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가 어떤 서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호라든지 뭐 어떤 동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루프 안에다가 소스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반복 실행이 되게 되고, 이 루프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코딩을 이제 하게 되실 거예요. 동작 코드를 짜게 되십니다. 기본 구조 중에 또 이제 중괄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영어로 이제 브레킷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루프라든지 셋업이라든지 여기다가 하나의 그 동작하는 단위고 처음과 끝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업 안에 이 영역은 셋업을 하는 라인입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루프 안에다가 만약에 이 브레킷 안에 이 동작을 수행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이제 복잡한 코딩을 하게 되실 텐데, 이 루프나 아니면은 뭐 셋업 이외에도 뭐 if문이나 뭐 포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괄호를 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라 소스를 막 짰는데 어디가 막 에러가 났다. 근데 중괄호를 빼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부분이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은 이제 문장을 끝낼 때 여기까지 이제 문장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을 찍게 되면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나온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세미콜론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엔터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언어 중에는 이 브레킷을 제거하기도 해요. 브레킷 없이 그냥 한 라인에 다 끝내거나 아니면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라인을 구분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 브레킷과 세미콜론을 통해서 나누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시고, 초기에 나왔던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이제 브레킷과 세미콜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두이노는 그 C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브레킷과 세미콜론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구성 중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커멘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소스 코드에서 동작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컴파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짜놨던 소스가 다음에 또 쓸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사람이 뭐 쓰거나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코멘트, 그러니까 뭔가 다 그 주석을 달아놔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어떤 도움말의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석을 좀 잘 씁니다. 소스를 재활용한다든지, 이거 나중에 또 쓸 것 같아 그러면은 주석 처리를 해놓으면 되시는데,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슬래시 별표, 그다음에 별표 슬래시를 하게 되면은 이 슬래시 별표 슬래시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다 주석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라인을 주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2번을 하게 되면 이 하나의 줄이 주석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구조 필수로 알아두시고, 그냥 내가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쓸 정도가 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